네, 안녕하세요. 그 36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조원기 교수입니다. 한국학 여러분과 지금 9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많은 시간들이 좀 지났어요. 원래는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수업하는 게 제 정식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서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이러한 경험들도 새로운 경험이고 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변화의 기준과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함께 하는 수업의 형태들, 곧 원격 수업의 형태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남기고요. 아울러 오늘 시간에서도 이제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한류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 드라마, 그리고 케이팝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영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영화의 흐름, 영화의 강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지난 시간에는 어떤 한국 드라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 같은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대표작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한국 드라마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 재미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두시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특징들을 조금씩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여러분 혹시 이제 넷플릭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 그 OTT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또 한국 드라마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한국 드라마만이 아니겠지만 뭐 미국 드라마나 여러 가지 남미의 드라마 그리고 아시아의 드라마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방영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지상파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의 이제 지상파 방송국 뭐 KBS, MBC, SBS 또 거기에 덧붙여져서 이제 종편 플러스 케이블 뭐 TVN, JTBC, OCN 그 다음에 채널A, MBN, 조선일보 뭐 이런 어떤 종편의 플러스 케이블 방송사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들도 VOD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여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보여주기가 진행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는 그 조회수라든지 화제성이 이제 인정을 받는 추세가 됐죠. 그러니까 다른 좀 개념인 것 같아요. 기존의 대한민국 한국 자체 지상파나 케이블 종편에서 이제 진행하는 드라마 형태는 시청률을 위주로 이제 그 인기의 척도를 가늠하거든요. 시청률이 더 좋으면 그 높은 시청률에 따라서 이제 그 드라마의 화제와 인기를 이제 절대적으로 가치를 평가하죠. 더욱이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거나 TV를 보게 되면은 TV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TV 광고에 대한 빈도도 이제 시청률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 광고의 분량, 횟수, 그다음에 광고가 몰리는 어떤 그 수입.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나 방송국 자체에서는 그걸로 이제 흥행의 여부를 척도를 가져갔던 것이죠. 근데 넷플릭스는 달라요. 넷플릭스는 왜냐하면은 그 정해진 시간대에만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만큼 드라마에 취사 선택을 해서 시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조회수와 화제성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미국 타임즈에서 이제 타임즈는 저명한 저널리즘이죠.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들이 되게 약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진한다는 뜻은 그 세계적으로 많은 드라마들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에 대한 화제성과 조회수가 유독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라는 OTT 안에서
한국 드라마가 매우 중요한 위치나 화제성을 점유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그거를 이제 미국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 시장과 그 미국이 여론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타임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했다라는 것은 되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한국 드라마에 그러면은 여러 특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시간도 그렇고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도 이 화면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국 드라마가 왜 그러면은 세계 시장에서도 계속 어필을 할 수 있는 걸까? 그거를 조금 살펴볼 텐데, 자, 제일 위에 이제 이 선정 이유. 그러니까 미국 타임스라는 저널리즘이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한국 드라마가 왜 화제성이 높고 조회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그 선정하는 이유를 한번 유형별로 나눈 거예요. 그걸 조금 살펴볼게요. 소재가 다양하고요. 장르가 다양해요. 여러분, 장르하고 소재를 조금 착각하실 수 있는데, 장르 먼저 말씀드리면, 장르는 그 전체적인 드라마의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만약에 사랑 이야기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이야기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장르를 두 가지로 나누죠. 로맨틱 드라마 혹은 멜로 드라마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거기서 이제 세세한 것들은 많이 나와요. 뭐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은 뭐 로맨틱 진지 모드, 멜로 드라마도 좀 나눠지죠. 역사 멜로, 뭐 아니면은 타임슬립 멜로, 뭐 그렇게 장르가 거기서 이제 좀 더 세분화가 되는데, 장르는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로맨틱 혹은 멜로 혹은 드라마, 그러니까 이 드라마 안에 있는 드라마, 그게 장르라고도 표현해요. 사람들의 휴머니티를 담고 있는 장르, 그걸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액션, 스릴러, 뭐 이런 종류, 그다음에 K4 무비, 하이스트 무비, 뭐 하이스트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장르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이런 장르가 되게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물이다, 역사물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꽂히는 게 아니고, 또 멜로물이다, 그래서 멜로에만 꽂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제 이게 어떤 넷플릭스에서 충분히 조회수와 화제성을 이끌 수 있는 한국 드라마의 강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자, 그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소재의 다양성도 되게 한몫을 해요. 한국 드라마의 위치에서. 한국 드라마의 소재가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는 그냥 가족 드라마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정도로 가족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 여러분 유학생분들은 잘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그 대가족주의였어요. 대가족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가족,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가족, 그리고 손자 손녀 가족, 그 3대가 같이 살아요. 그게 대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이니까 가족끼리 할 얘기가 되게 많겠죠. 그리고 가족끼리 이미 캐릭터들이 되게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가 다양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2000년대 전에 가족 드라마의 좀 천편일률적인 흐름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는 그 가족 드라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법정 드라마, 법정을 소재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소재를 삼아서 드라마를 전개시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냄새를 뭐 너무 기가 막히게 맡히는 남자라든지, 뭐 아니면은 귀가 너무 잘 들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귀가 뭐 막 내가 여기 서 있는 장소에서 막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소리도 다 들려. 그러니까 뭐 무슨 귀야 이게, 완전히 너무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잘 들리는 귀를 가지고 뭐 경찰 중에서도 프로파일링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걸로 소재를 삼아서 활약하는 소재, 뭐 그런 것들 많이 쓰고, 또 타임슬립을 정말 잘 써요. 타임슬립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소재적 특징이냐 하면은 과거로 돌아가든지, 그러니까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갔는데요.
과거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인공만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현재 살다가 한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 현재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드라마의 소재와 설정은 현재에 대한 기억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공의 능력은 뭘까요? 현재 살고 있는 기억이 다 있으니까 과거에 살고 있는 기억도 똑같이 남아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20년 전으로, 여러분은 많이 젊으셔서 20년 전이면 거의 어린아이일 텐데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 그 10년 동안의 기억이 다 있잖아요. 현재부터 10년 전까지.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현재를 모르는, 미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거죠. 그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재의 다양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사의 깊이, 여기 지금 선정 이유 중에 세 번째 들어와 있죠. 대사를 뭐 이런 표현이 그런데 속되게 그냥 편하게 표현드리면 대사를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대사를 잘 쓴다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냐면, 드라마의 환경은 영화 환경과는 그 메커니즘이 좀 달라서 영화는 짧은 2시간 내의 러닝타임 속에서 화려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어떤 대사의 중요성보다는 연출의 중요성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연출, 영화를 찍는 감독의 역할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그만큼 밀도 있는 예술이고 볼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드라마는 아무래도 제작의 한계상 사실은 많은 그 시리즈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영화가 2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에 압축해서 영화를 계속해서 개봉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드라마는 그 시리즈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시리즈에 대한 접근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리즈로. 그러니까 대사가 깊이가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대사에 대한 비중을 되게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의 역량들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깊이가 있어진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한국 드라마의 그 강점, 선정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도 또 다양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첫 번째 시간은 이쯤 하고, 타임스가 선정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드라마 얘기로 조금 이야기꽃을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드라마 소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 화면 딱 보시면은, 혹시 한국 드라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닌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작년이죠. 2019년에 아주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았던 드라마입니다. 그 제목이 사랑의 불시착. 불시착이란 뜻이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로 말하면 비행기가 잘못 내려앉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기발하죠. 제목이 재밌죠. 사랑의 불시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내용의 소재를 이해하시려면은 한반도 상황, 한국의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을 지금 유학 오셔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큰 특징이 뭘까요? 분단이에요.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이야기는 늘 신비로운 소재예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나 사우스 코리아나 노스 코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이동도 못하고, 이동은 뭐 고사하고 휴전선이라고 해서 철조망이 쳐져 있으니까 아예 서로 접근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노스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 되어 사우스 코리아는 사우스 코리아 되어 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그 사회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커져요. 사랑의 불시착은 그렇게 남북한, 곧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 사람을, 그리고 노스 코리아 북한 남자,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남한 여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는 분단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재가 기발하죠. 약간 옛날에 여러분 섹스피어라는 사람의 작품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보신 적 있죠? 읽으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왜 자주 읽혀요? 사랑 이야기인데 뭐 만나기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 사람은 이 연애의 연애와 멜로 같은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근데 되게 간절함과 애틋함을 원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되게 토로하는 그런 맥락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내용 좀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 지금 인물 관계도가 나와요. 한국 배우 현빈. 현빈이 리정혁, 북한 남자를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 그러니까 현빈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윤세리라고 나옵니다. 이게 극 중의 이름이에요. 윤세리가 손예진. 여러분, 손예진도 이제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한국의 대표 여배우죠. 네, 그 아주 동양적인 미모로 뛰어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윤세리가 북한에 불시착하게 되는 일을 겪어요. 윤세리는 좀 잘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인데, 이 윤세리가 남한 여자인데, 사우스 코리아 여자인데, 노스 코리아에 이렇게 불시착해버려요. 불시착. 사고로.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현빈 밑에 서단이 나오죠. 서단. 서단은 누구냐 하면은, 북한군 리정혁의 약혼녀예요. 예. 그리고 윤세리 밑에 구승준이 있으면, 여기 뭐냐? 세리나와의 악연으로 북한에 머물게 되는 인물이에요. 자, 이렇게 4명이 지금 북한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윤세리하고 구승준이 사우스 코리아 남한 사람이고, 리정혁과 서단이 북한 군인인데, 리정혁과 서단은 서로 약혼했고, 근데 윤세리가 불시착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가 이제 뒤섞이는 거죠. 사랑의 어떤 짝대기, 사랑의 방향성이 뒤섞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게 된다. 기획 의도가 이거예요. 현실적 만남은 리정혁, 서단, 윤세리, 구승준이 더 어울리는 만남이다. 왜냐면 당연히 봐도 그렇죠. 리정혁, 서단은 북한 사람, 노스코리아 사람. 윤세리, 구승준은 사우스코리아, 남한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연애가 되고 이런 맥락을 살펴봐도 어디가 잘 어울리겠어요? 윤세리, 구승준, 리정혁, 서단이겠죠. 그런데 드라마는 이거를 이제 적절한 갈등과 어떤 애틋한 구조를 통해서 이른바 소재와 클리셰의 변주를 일으킨 거예요. 드라마로서 남녀 북남, 남남 북녀로 서로 엇갈린 사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어떤 사랑의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 사랑의 불시착이다. 재밌을 것 같죠? 예,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는 자료 화면이 이제 방송국 한국의 케이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TVN이라는 곳에서 제공한 대표 포스터입니다. 지금 손예진이 북한군 현빈을 되게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장면들인데 이게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에요. 제가 시리즈 중에 몇 부에 속하는지 장면인지 잘 모르는데 이 드라마 한번 보시면 좋아요. 대사도 좋고 절절하고 그리고 그 배우들의 비주얼을 보는 또 어떤 맛이 또 다르죠. 자, 전체 내용이 아까 조금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전개 과정이 이래요. 북한에 불시착한 윤세리를 북한군 현빈, 곧 리정혁이 구해줘요. 아, 구해주면 이제 뭔가 이제 그 상황이 되게 묘하고 사랑이 싹틀 수 있는 분위기죠. 더욱이 이 나라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노스코리아예요.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이라는 사회는 되게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을 사우스 코리아 남한 사람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 사람들도 되게 경계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리정혁은 이제 윤세리를 구해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윤세리를 남한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암초가 생겨서 매번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리정혁이 윤세리와 오랜 시간 이제 같이 있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알콩달콩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남녀 사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든 뭐 원하는 이유든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유든 타의적인 이유든 같이 이렇게 함께 있게 되면은 서로 간에 뭔가 자주 알아가게 되고 뭔가를 좀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류를 하게 되면서 둘이 몰랐던 자신들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약간 통속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게 통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드라마예요. 오랜 시간 그 리정혁과 윤세리가 함께 있게 되면서 리정혁은 자신이 윤세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윤세리도 거의 같은 시간, 같은 타이밍에 자신도 자신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리정혁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스토리의 시작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한편으로 리정혁이라는 그 현빈 배우한테는 약혼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약혼녀가 누구냐면 서단이에요. 서단이라는 역할은 한국에 또 요즘은 이제 각광받는 배우예요. 서지혜라는 배우가 이걸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단은 약혼자인 리정혁을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구승준이 또 이제 구승준이 뭐냐, 그 윤세리하고 같이 이제 남한에서 있었던 남자잖아요. 이게 김정현 배우라고 되게 마스크가 되게 이지적인 배우인데, 그래서 구승준이 근데 뭐 어떻게 계속 표현을 해, 서단한테. 그러니까 리정혁과 윤세리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소위 말해서 눈이 맞는 동안 서단은 리정혁의 약혼자니까 당연히 좋아해야죠. 좋아하고 이끌리고. 근데 구승준이 계속 표현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거부하죠. 안 돼요. 나는 약혼자가 있어요. 리정혁을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약혼을 해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무슨 얄궂은 사랑의 배신인지, 이제 서단이 리정혁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리정혁이 어느 순간부터 윤세리를 보호하면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약혼자 리정혁이 윤세리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윤세리도 그러겠구나. 그래서 리정혁, 윤세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그 남한에 사실은 좀 잘 나가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구승준이 표현을 계속 하니까 이 표현이 뭐겠어요? 관심 표현이죠. 관심 표현을 하니까 이제 서단도 구승준에게 점점 빠져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세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북한이랑 노스코리아라는 상황이 사실은 군대 사회고 폐쇄적 사회인데 드라마적 상상력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평소 리정혁과 되게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북한군 조철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이게 빌런인데 악역입니다. 조철간의 총격을 리정혁 대신 세리가 맞아요. 윤세리가. 원래 리정혁에게 쏜 총인데 그 총을 윤세리가 맞아서, 그리고 조철강이라는 이 북한군은 세리를 빌미로 리정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남한까지 따라 내려와서 세리를 위협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를 위협해가지고 리정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거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 대신에 총을 맞았다라는 사실도 충격적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리정혁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서로 교류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랑의 힘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리정혁에게 총격을 가하려는 조철강을 목격하곤 세리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리정혁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조철강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현빈 그 리정혁하고 윤세리가 북한 지역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죠. 그리고 세리는 다시 남한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애틋하고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갑자기 그 리정혁의 라이벌 조철강이 남한까지 내려와서 윤세리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정혁이 그걸 보호하려고 남한에 내려와서 조철강으로부터 윤세리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윤세리가 조철강을 목격하고는 대신 총에 맞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포스터 속 장면이 윤세리가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끄게 된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그 구승준, 남한의 남자 구승준 역시도 죽을 위기에 처해요. 구승준은 몰래 북한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자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서단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리면서 바로 서단에게 달려가요. 그러면서 이 꼴이 되어버리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윤세리도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하고 구승준도 죽을 위기에 처하는 드라마의 전형적이지만 중요한 안타까움과 갈등이 증폭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리의 몸 상태는 되게 극적으로 좋아져요. 이제 지극정성에서 간호하니까. 근데 구승준은 그렇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윤세리가 낫는 걸 보고 나서야 리정혁은 북으로 떠나고 두 사람은 다시 아쉬운 이별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짜잔 반전이 있습니다.
자, 윤세리와 정혁은 스위스에서 만나요. 스위스가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도 그렇고 사우스 코리아도 그렇고 노스 코리아도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계속돼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사랑의 불시착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이 소재의 기발함을 다루었던 드라마를 정리를 해보면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 한국에는 재벌 이제 되게 잘 사는 사람,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그녀를 숨기고 지켜주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특급 장교 리정혁의 절대 극비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의 재미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로맨틱, 멜로, 안타까움, 그리고 갈등, 애틋함, 풋풋함. 드라마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담아낸 드라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돌아올까요? 드라마에 대한 소개와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